안녕하세요. 빰빠라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 위기, 그리고 관세 변동성.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가장 큰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기둥 자체가 이제 와지끈 무너지게 돼버리면 단기간 안에 엄청난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자산시장의 변동성 찾아올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코스피는 오늘 월요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블랙 먼데이 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았어요. 날개를 달고 지금 뭐 0.6 정도 지금 이 플러스 되는 상황인데 1.5까지 지금 올라섰던 그런 어떤 궤적이었고, 오후 들어서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장세가 관망세로 변할지 아니면 조금 더 밀어 올리는 그런 장세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일단은 1.13 정도 올랐는데 지금 시각 보시면 한 0.6 정도 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빼고 있고 개인이 이걸 또 받아주고 있어요. 전형적인 한국 코스피의 양상이죠. 외국인들이 이런 변동성의 원인, 특별히 중동의 전쟁 위기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부분이 굉장히 좀 혼선을 빚으면서 미국의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위법이다라는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301조에 근거한 무역법 들고 나오고, 또 이번에 발의된 또 15% 관세 역시도 이게 122조에 근거한 무역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핸디캡을 갖고 있을 시에만 적용이 돼서 또 의회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뭐 품목별 관세 계속해서 때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세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자금은 이런 아주 작은 변동성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양상인데 지금 개인이 이걸 다 받아주고 있다. 결국 이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서학개미 쪽으로 다 빠진 거 아니냐라는 그 물음표를 확실하게 지금 지우고 있죠. 그만큼 코스피가 예전보다 상당히 체력이 강해졌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찌 보면 반도체주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79, 1.90 올랐습니다. 이것 자체를 보더라도 이 두 종목이 전체 코스피를 또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까지 이제 합쳐서 현대차도 오늘 선방하고 있네요. 3.54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그만큼 들어오는 자금 유동성이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그 폭이 넓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특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 상위 그룹에 보면 JP모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뭐 메릴린치가 빼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가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 결국 2.79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순매매 거래량을 보더라도 매수 파이가 매도 파이보다 더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도 2.11, 대부분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가 지금 사들이고 있죠. 결국 주포 역할을 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스탯을 지금 쌓아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20만 원도 안 됩니다. 미국의 뭐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 구간에 와 있던 것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외국인 자본 유입 현상이 더 주가를 밀어올 가능성이 높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이제 뭐 100만 원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150만 원까지 지금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 요인과 관세 요인, 상당히 불투명한 금융시장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높지만 유동성의 힘,
결국 주식시장은 돈의 흐름이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포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국내 자금 흐름보다는 외국인 자금이 모든 걸 결정을 하죠. 그만큼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른 매수세가 결국엔 주가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코스닥도 상당히 좀 약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1.5%까지 올랐다가 지금 0.5%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1100 수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정부의 지금 목표는 코스닥이 3000 수준까지, 예, 어떤 이 궤적 상향을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어서 국민펀드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50조 가량이 이제 뭐 AI, 로봇,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코스닥 종목 쪽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도 상당히 좀 피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 높죠.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대장주 아닙니까? 역시 4.79%이 와중에도 올라쳤고 지금 한 3%가량 지금 머물고 있는데, 굉장히 이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찍고 있는 그 어떤 이 카리스마적인 어떤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매수세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 결론은 이거 지금 미국 중동의 국지전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지만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보란 듯이 오늘도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주가의 흐름 이유가 뭘까? 이유가 한마디로 현금의 흐름이 만들어 놓은 장세, 썰물 장세가 아니라 밀물 장세다.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다르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자금이 동서남북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은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빠져나가는가? 자, 매물 추이를 보시면 서울이 지금 6만 7천 건, 7만 건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돈을 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빨리빨리 매물 출회해서 적정선에서 아파트 팔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크다. 결국 주포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 돈을 빼려는 어떤 의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보시면 이게 그냥 매물만 출회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매물 출회와 동시에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매물이 10만 채, 20만 채 나오면 뭐합니까? 가격이 내려가야죠. 가격이 다운돼야지만이 역시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을 찍고 있어요. 최고가를 찍었을 때는 14억, 15억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5억 정도의 갭이 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상당히 1365건으로 그치고 있고, 잘 나갈 때야 지금 10,000건 정도를 찍었었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량을 찍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매물 증가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 거래 금액도 끌어내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압구정현대가 강남 아파트 가격에 풍요한 게 아닙니까? 지금 호가를 무려 11억 내린 곳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압구정에? 압구정현대는 거의 무적이었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한참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중동 위기가 와도,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의 어떤 후폭풍이 와도 끊임없이 올라치기를 했던 것이 압구정현대였습니다. 근데 11억 호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전에 부동산 역사상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호가 변동성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부동산 유동성 대분기점에 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 변동성의 커다란 전쟁 위기 혹은 관세 변동성을 맞이하고 있어도 그래도 오른다. 이거는 결국 돈의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고, 아파트 시장에서 압구정현대가 11억 호가를 낮춘다는 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일인데 그만큼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의 흐름만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빠져나가느냐, 이 흐름만 봐도 시장의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SBS에서도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거의 확정적이다, 확정적으로 중단될 가능성 속보로 지금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결국 아파트
시세 차익 챙기고 다주택자들이 주포 역할을 하면서 투기판적인 어떤 분위기 굉장히 만연했는데, 이제 집값의 정상화라는 엄청난 명제 아래에서 상당 부분 아파트 값은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파트 공룡 시대의 이 전성기는 그 거품부터 사그러드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어떻다? 높아졌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단기적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부를 찍었어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2026년 되면서 4%가량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예상치를 내놨는데 완전히 예상치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강력한 구두 개입 한마디로도 모든 그동안 나왔던 4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이 원탑 다운 방식, 결국 최고 결정권자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습니까? 근데 지금 정권 딱 바뀌면서 역시 한국 경제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집값 자체가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명제를 딱 세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정책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상반기 6천을 뚫을 가능성 높죠. 오늘 5,800까지 이 상황에서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8,000선 고지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성장세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 정말 남들이 코웃음 칠 만한 얘기가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5,000선 도달을 비웃던 웃음, 다 그냥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지금은 이분들도 관망 중에, 야, 이거 코스피 장난 아니네. 코스피 시장에 대한, 내가 왜 이 코스피 시장에 주포 종목을 못 샀을까라는 포모 현상 급증하고 있고요. 서학 개미들이 뭡니까? 지금 유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단단하게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이거 착시 현상이고, M7 자체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작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수익률이 형편없어졌다는 얘기죠. 계좌가 계속해서 녹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정리하고 국내 증시로 뛰어들자 라는 지금 유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 시장의 컴백도 유턴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유턴 현상일까? 2015년 집값, 그 집값 정상화 궤적까지 역행하는 집값. 결국 투매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 정도 선에서 집을 팔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치를 확 꺾어 내리는 거죠, 스스로. 왜냐하면 이까지 집값을 내리지 않고서는 집을 도저히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워낙에 지금 세게 밀고 들어오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컴백, 그리고 영끌들의 컴백. 영끌들조차도 지금 영끌하신 분들 고점에 지금 집값이 딱 물려 있는데 이거 내려가고, 또 원금이자 7% 이상 주담대 물어버리면 이거 답 없습니다.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격을 드라마틱하게 꺾을 가능성 높다. 그래서 그 합치 지점은 바로 가격 대조정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공격적 관망세,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그냥 무작정 언젠가는 100년 뒤에 떨어지겠지라는 그런 허망한 관망세가 아니라 아주 단기간 안에 포인트를 딱딱 찍어가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희망, 구체적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다림이 수동적 스탠스가 아니라 능동적 스탠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월 23일 오늘 날짜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현상, 어제 22일 날짜까지 6만 4천 건에서 6만 7천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주 되면서 이제 7만 건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 높고, 살짝 또 다시 떨어졌다가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모든 이 경제적 지표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하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 출회 현상도 급증할 가능성 높고요.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이 현황 중에 특이점은 바로 단기적 폭증이다. 단기간 안에 이렇게 막 쫙쫙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매도자 다주택자들의 그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 회피 현상, 결국 가격을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가능성 높죠. 어떻게 해서든 가격 조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내놓은 물건 팔 길이 없으니까. 자, 모든 아파트의 가장 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 강남구 매물 증가 현황 8,500건에서 9,004건으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이 단기적 폭증 이어지고 있고, 강남구는 일단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집중된 곳이죠. 이전에 강남 아파트 매물이 이렇게까지
누르셨던 적 있습니까? 왜냐면 강남 아파트는 오래 누르면 그만큼 시세 차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주인들이 매물 내놓지 않고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불안 심리가 쫙 깔려 있으니까 아파트 매물 빨리빨리 내놓고 적정 가격 그 선상에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이 급격하게 바뀐다는 거, 바로 강남 아파트 지형도가 이런 식으로 골이 생기고 골이 파이는 그런 어떤 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 글을 통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서 서민 주거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고요? 라고 물음표를 딱 찍었습니다. 하도 어깃장들이 많이 날아오죠. 이렇게 다주택자들 매각 통해서 다주택 해소하면 오히려 전월세 더 높아지는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어떤 이 가격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어깃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무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내놓은 집을 무주택자들이 사고 이렇게 되면 전월세 수요가 감소됩니다. 이게 그동안 시장의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물건이 무주택자들에 의해서 매수가 돼버리면 그만큼 그 임차인의 수요도 줄어버립니다.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전월세 물건들이 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월세 상승한다. 이 정가의 논리를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왜곡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왜 그럴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우회적 현금 흐름 완전히 딱 커팅 시킵니다. 결국 이렇게 터져나왔던 자금이 그동안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 가격으로 높여왔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진입한 자금 흐름은 시장 아파트 가격을 그렇게 크게 높이지 못합니다. 결국 수십 채, 수백 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도 다 마용성 강남 쪽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들 우회적으로 대출 연장에 또 은행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서 신규 대출까지 해줘. 유동성이 빵빵하죠. 보증금 여러 채 탁 돌리면서 그 보증금으로 새로운 아파트 사는 것도 넉넉했었는데, 은행에서 대출 연장까지 해주고 대출도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이런 풍부한 자금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또 아파트 사고 아파트 가격 또 올려놓고, 이렇다 보니까 강남구 99억 하고 89억 하고 65억 하고 65억 합니다. 서초구 96억, 73억, 64억 합니다. 기가 막히죠. 송파구 47억, 46억, 46억. 이거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 연봉 2, 3억짜리들도 사기 어려운 집값이 됐어요. 연봉 2, 3억이면 거의 0.1%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아파트. 이게 완전히 비현실적인 아파트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또 서민들, 실수요자들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거 청약통장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이거 당연히 아파트 아무리 분양하기 위해서 때려줘도 이게 분양이 안 돼. 미분양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대출 연장 끊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대출 혜택도 줄여버리는 것도 어찌 보면 유동성 증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유동성 증가 아닙니까? 집값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강남구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 아파트가 지금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거 다주택자들이 다 꽂아 놓은 그런 아파트 아닙니까? 14억 하락하고 9억 하락하고 있습니다. DH방배 서초구에서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한 지 또 여기 얼마 안 됩니다. 프리미엄 없어졌죠. 7억 이상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40억 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27억, 27억 5천 찍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과 잠실 레미안, 잠실 쪽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41억, 64억으로 떨어졌는데 7억, 6억 떨어져도 여기는 41억, 64억 하는 아파트, 이거 접근성이 떨어지죠. 더 떨어져야죠. 2015년 그 당시로 좀 유턴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송파구 헬리오시티, 그중 반가운 소식은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의 풍향계 7억 6천, 지난주에 8억 정도 떨어졌는데 이번 주도 더 기대가 됩니다. 얼마만큼 그 하락 간극을 더 벌려낼지. 올림픽 파크 포레온
3억 6천 4억까지 떨어졌어요. 1월 15일 거래였는데 38억 3천인데 여기 지금 아직 공식적인 지표는 안 나왔는데 5억 이상 하락을 해서 나온 거래가도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이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헬리오시티가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올림픽 팍포레온 역시도 5억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 뭐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4% 요렇게 갔던 게 이제 이렇게 간다고 이제 4% 이상 오를 거라고 그냥 큰 소리 빵빵 쳤었는데 이게 다 예상 다 틀렸어. 뭡니까? 말을 싹 바꾸죠. 이제 서울 아파트 떨어질 가능성 커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스탠스 자체가 급변하는 거 보면 앞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의 분기점 머지않아서 단기적으로 엄청난 조정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 관망세 가지면서 기다리시면 정말 골든타임 여러분 꼭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SBS의 이 보도대로 역시 대통령의 대출, 특별히 다주택자 연장 부분은 확실하게 거의 뭐 99.9% 규제가 될 가능성 높고 이로 말미암아 헬리오시티와 올림픽 팍포레온 이 하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의 가격 흐름들은 결국 앞으로 서울 아파트의 미래가 될 거기 때문에 고스란히 풍향계입니다. 그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 브라목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